자, 241쪽 채권자 대위권인데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엔 채무자의 무자력이 있죠.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도 있고요. 그 중에 무자력 부분이에요. 근데 무자력이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돈 내놔 할 수 있는 채무자가 무자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가볼게요. 계약 인수를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한번 부동산 등기가 되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법률상 추정이 되죠.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적법한 등기 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계약 인수라는 건요, 결국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라서요, 계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지위를 다 승계합니다. 됐죠? 포괄적 권리 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계약 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요, 양도인은 결국 나는 이제 빠이빠이야 하고 탈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 후에는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이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양도인은 더 이상 양도인에게 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서는요, 계약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양도인은 더 이상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도 다 이제 양수인과 해결해야 된다. 양수인이 계약 인수를 했으니까요. 자, 그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제하기로 했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 채무도 결국 인수인에게 다 이전이 된다. 됐죠? 계약이 완성이 될 때까지 발생한 채권 채무는 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인수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제 2번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에 물건을 배웠다면 쉬울 겁니다. 자, 과소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대지 사용권이 있죠. 전유 부분이 있고 대지 사용권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지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아니면서 토지에 관한 지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지 못한, 적정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구분 소유권자들은요, 이 토지 사용권만 가진, 토지 지분만 가진 토지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 부당이득 반환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그 과소 토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적정 대지 지분의 부족한 부분만큼의 토지를 임차했다고 보고 그 토지 임차료를 줘야 된답니다. 차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게 바로 부당이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배웠듯이 완전 근소해요. 1% 정도 미만이고, 차이가. 또 기존에 이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냥 무료 사용을 묵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승계한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국 부족한 토지 부분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제공해야 된다, 줘야 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년 9월에도 나왔고요. 앞에 우리가 또 설명했었습니다. 자, 대법원 보시죠.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이를 피담보 채무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해서 결국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바뀌었어요. 계약 인수를 했습니다. 해당 채무는 근저당권의 새로운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됐죠? 이 채무는 채무자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요. 과소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인 채무자. 채무자는요, 과소대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덜 가진 부분에 대한 그 지분만큼의 차임을, 토지 차임을 주면 되는 거죠. 누구에게? 토지 소유권자에게요. 맞죠? 토지의 지분만 가진 지분권자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요,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이 한정되는 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원심이 변론 종결 당시에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 인수, 채권자 대위권의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다시 말해서 원심 변론 종결 당시에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대위권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다는 건 채무자 무자력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무자력이 아니었다. 되셨습니까? 지금 핵심은요. 차임 상당액이 한정된다. 이 정도예요. 차임 상당액이 한정된다라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땅 빌리는 거에 있어서 돈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채무자는 이때 무자력이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무자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안 자체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